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이렇게 책들이 많은데 제 책도 있고 이제 다른 작가님들과 공조 진행했었던 책도 있는데 서점에 입고 할 책들 좀 포장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포장을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좀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무실에 들어온 지 6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그냥 느낌은 그래도 한 달은 지난 줄 알았는데 6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직장인이 됐을 때랑 사장님이 됐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람마다 성격이나 뭐 기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저에게 떨어지는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사업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이 커가지고 오히려 더 직장생활 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게 명확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우선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 하면 퇴근하고 나서는 그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막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퇴근하고 나면 야근을 하든 어쨌든 일단 퇴근하고 나면 어차피 내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내 시간도 많고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그런 자유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조금 늦게 출근을 한다거나 빨리 퇴근을 한다거나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없으면 되게 자유롭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롭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않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출판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빨리 끝나는 날보다 야근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6일 동안은 진짜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점심 저녁을 한 끼 도시락으로 해결을 했어요. 초에 도시락을 쌀 때 많이 싸가지고 오죠. 점심하고 저녁치를 같이 싸가지고 오는데 공상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식비도 엄청 많이 절약이 되고 오히려 제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그냥 자기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업이 결국 자기 개발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했던 일을 집에 가서도 또 연장선으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제 사업의 성장과 또 저의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니까 출근해서는 출판사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7시 이후에 유튜브 영상 편집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업무만 배정받아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홍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홍보를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만들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출판 사업을 시작한 지는 6일 정도밖에 안 됐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품을 팔 건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로도 설명해야 하고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환불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건 진짜 AI가 결정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찾아보고 어떤 게 더 나중에는 좋을지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대충 이거 시작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오래 가져가야 되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너무 느리지 않게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6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쨌든 빨리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빨리 루틴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조언을 해요. 뗏목은 사업에 있을 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안정적인 직장이나 고정 수입이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에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출판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19년도, 2018년도 그때부터 제 책을 내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출판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온 건데, 그전에는 직장생활이랑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아요. 저도 언젠가는 예전에는 서점을 너무 차리고 싶었고 또 출판사를 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 그 뭐랄까 사업에 대한 뽕이 막 차고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현실적인 게 잘 안 보이고 이상적인 것만 보이더라고요. 내가 왠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사업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이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다, 이거 약간 해보면 괜찮겠는데? 라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미경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요즘 정권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취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개인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PR하면서 브랜딩을 하는 이제 자기 PR의 시대, 1인 상업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전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는 좀 막막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운명이, 하늘이 이렇게 나를 바깥으로 미는구나. 물론 좋은 의미로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생활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1인 상업시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AI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AI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AI 덕분에 이런 1인 창업가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세상에 가치 있고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지를 조금 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이 세상에 AI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마케팅 보통 할 때 카드뉴스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들었어야 됐다면 요즘에는 콘텐츠 아이디어만 있으면 카드뉴스도 AI가 만들어주고 예약 발행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거 다 일일이 타이핑해야 되는데 타이핑하지 않고도 AI가 제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자막에도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하는 그런 좀 다양한 AI들이 나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책 포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책이 모였으니까 저희 출판사에 대한 책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 책이 정말 많은데요. 현재 제 책이 4권입니다. 이렇게. 이 책이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 나였다. 첫 번째로 나왔던 책이고요. 순서를 정하자면 단념하듯 무심하게가 그 다음에 나왔고 세 번째로 나온 책이 그리움의 경계선,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의 신간이 사랑의 편린들이에요. 굳이 이거를 나누자면은 그리움의 경계선이랑 사랑의 편린들은 사랑, 연애 관련된 그런 글들인데 앞으로 이런 글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뭔가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감정은 20대 때 제일 뜨겁잖아요. 그때 쓰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뭔가 뜨겁고 절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글을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이거 말고 사실 예전에 나의 아날로그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게 지금은 아마 인터넷에서 안 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약간 좀 이것도 연애에 관련된 그런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개정판으로 내고 나서는 이제는 뭔가 사랑과 연애에 대한 그런 책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쓰고 싶은 에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에세이인 것 같아요. 이건 20대 때 쓴 뭔가 20대의 관점으로 본 뭔가 열정 많은 에세이,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 나였다, 이 책이고, 그리고 30대가 돼서 쓴 책인데 단념하듯 무심하게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쇄를 인수했을 때 오타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슬펐던 그런 책인데 2쇄부터는 대부분 오타를 다시 수정을 해서 낸 책이라 좀 애정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인생 처음으로 베스트셀러를 안겨준 베스트셀러라는 순위에 들어갔었던 책이에요. 원래 그전에는 표지가 이게 아니었고 다른 표지였었고 이거 제가 표지를 다 이렇게 바다나 파란색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판으로 낸 책입니다. 그리고 공저로도 낸 책이 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사유의 방이라는 책이고 푸른 항구에 머무는 감정들이라는 책인데 이 두 권 모두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의 글을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쓴 책이고 이 책은 이제 거의 대부분 연령대가 5, 60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사유의 방은 이제 지난날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거여서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막 전문 작가가 쓴 게 아니어서 글 속에서 느껴지는 투박함이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기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공저가 처음이 아니고요. 문화공반 출판사에 가장 먼저 나왔던 공저책은 바로 커피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정판이거든요. 그전에는 핑크색 표지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나왔던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책의 상태가 되게 훼손이 많이 됐었고 표지가 코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은박인가? 박을 박아가지고 표지 훼손이 많이 됐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판매도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음에는 한 500부 정도 책을 인쇄했다가 이번에 POD 출판으로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커피숍이라는 제목처럼 카페에서에 대한 생각들을 인터넷 SNS 작가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저 책이에요. 앞으로는 사랑과 관련된 에세이보다는 만약에 장르를 쓴다면 그런 사랑과 관련된 멜로 장르를 쓰거나 아니면 삶과 인생에 대한 그런 에세이나 소설을 좀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바쁘네요. 작가로서도 뭘 해야 되고 출판사 사장으로서도 뭘 해야 되고 아무튼 해야 될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끈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박스에 넣어가지고 내일 광주에 있는 서점에 잘 입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